이제 영어의 의문이 풀렸다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고유명사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고유명사에 대한 관사 적용의 원리 파악입니다. 관사의 핵심 원리를 설명하면서 언급했듯이 고유명사의 관사 원리는 앞서 정리했던 일반적인 관사에 대한 정리와는 전혀 다른 별도의 원리가 존재합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어의 의문이 풀렸다 고유명사편은 파트 1과 파트 2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실질적인 고유명사의 관사적용 원리는 파트 2에 집중되어 있지만 논리적인 과정을 중요시한다면 파트 1의 내용도 영어라는 언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습니다. 고유명사는 기본적으로 무관사가 원칙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유명사는 정관사절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많은 학습자들이 고유명사와 정관사절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고유명사라고 해서 모두 정관사절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The United States처럼 정관사절가 적용되는 것과 아메리카처럼 무관사인 경우가 존재합니다. 미국이라는 동일한 의미의 단어인데 무관사인 것과 정관사절을 사용하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것이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설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좀 더 근본적인 내용을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라는 언어를 작동하게 하는 문법적 원리에는 두 개의 커다란 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구조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혼동과 구별입니다. 따라서 영어의 문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영문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문법이다. 둘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구별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문법이다. 토플 책을 보면 우리가 문법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부분의 제목이 그래머가 아니라 스트럭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법이라는 것이 결국 구조에 대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 관계대명사 등이 모두 영어의 구조를 설명하는 문법 사항입니다. 저도 첫 번째 주제인 구조에 대해서는 독해편을 통해서 앞으로 자세히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 주제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구별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문법이다에 대해서 이번 영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본질적으로 혼동이 존재하는 언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혼동은 의미적 혼동도 있지만 많은 부분 구조적, 형식적 혼동입니다. 즉, 영어는 구조와 형식이 중요한데 구조와 형식의 파악을 막는 요소들이 영어라는 언어 곳곳에 존재하여 혼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구조적, 형식적 구별의 장치를 고안해 두고 있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 동안 고안해낸 다양한 구조적, 형식적 구별의 장치들을 설명하는 것이 영어 문법의 한 축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어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 형식적 혼동의 근원은 우선적으로 문자 체계적인 특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어는
단어를 만드는 경우에 우리말과는 달리 알파벳을 가로로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형식과 구조 파악을 힘들게 합니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어의 알파벳은 우리말의 자음과 모음입니다. 그런데 영어와 우리말에 있어서 글자 또는 의미가 있는 단어를 만드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는 알파벳을 가로로 나열하는 방식이고 우리말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말 사과와 이에 대응되는 영어 F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어의 방식, 즉 나열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우리말 사과는 다음과 같이 자음과 모음을 차례대로 나열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먼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영어의 단어를 만드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화면의 A는 띄어쓰기를 한 문장이고 B는 동일한 문장에 대해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모두 한 대에 붙여 쓴 것입니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모두 붙여 쓴 B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이기 때문에 익숙해서 더 쉽게 보이는 측면이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단어를 만들 때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또한 우리말은 조사 는이 존재하기 때문에 띄어쓰지 않고 모두 붙였어도 의미 파악이 영어보다는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반면에 영어는 우리말 조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알파벳을 나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붙였으면 심지어 이는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단어라는 생각이 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점은 좀 더 긴 문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훨씬 더 잘 드러납니다. 다음 지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말 해석 부분을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모두 한 대 붙여 보겠습니다. 마침표나 쉼표와 같은 것들도 제거하였습니다. 이 지문은 우리말이기 때문에 익숙해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의미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말에는 는, 은, 이, 가 등과 같은 조사나 동사형 어미, 다와 같은 요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영문을 한 대 붙여보겠습니다. 마침표나 쉼표와 같은 것들도 제거하였으며 대문자도 모두 소문자로 변경하였습니다.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말에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 볼 경우 훨씬 난해한 문장이 되었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결국 위 지문은 혼동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영어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알파벳을 나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영어의 특성상 단어와 단어 사이의 구별,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의 구별 등과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점을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모두 알고 있듯이 영어는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품사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즉, 품사 사이의 전환이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명사가 동사로, 동사가 명사로, 형용사가 명사로, 명사가 형용사로 너무나 흔하게 전환되어 사용됩니다.
다음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에서 동일한 hands라는 단어가 A 문장에서는 명사로, B 문장에서는 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단순히 글자만 보고서 문장 내에서의 단어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알파벳을 나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점까지 더해져서 영어는 내재적으로 혼동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언어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영어는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2025년 8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어와 한국어 중 정확성 측면에서 어느 쪽이 낫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한 것은 괜히 나온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많은 설명이 제시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어는 혼동의 가능성이 큰 언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구별의 장치들을 고안해 놓고 있습니다. 띄어쓰기, 맞춤표 등과 같은 구두법적 요소들을 필두로 문장의 시작은 대문자로 한다, I는 항상 대문자를 사용한다 등과 같은 영어의 많은 기초 문법 사항들, 그리고 더와 같은 관사가 이러한 다양한 구별의 장치들에 해당됩니다. 반복하면 그래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구별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영어 문법을 구성하는 중요한 하나의 축인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띄어쓰기, 맞춤표 등과 같은 구두법적 요소들은 동일한 구두법이지만 우리말과 영어에서의 중요도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구두법은 공고사항 정도로 볼 수 있지만 영어에 있어서 구두법은 영어라는 언어의 안정적인 기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구별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문법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인 고유명사로 돌아오겠습니다. 고유명사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특정 이름에 대응되는 대상이 한 개만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이름에 존재하는 대상이 복수라면 이는 더 이상 이름이 아니라 애플, 펜 등과 같은 명사의 명칭이 될 것입니다. 이름은 탐, 제인처럼 사람에 대한 것이 대표적이지만 이러한 이름은 사람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메리카, the United States, 아시아, 유럽, the Pacific Ocean, the White House, the Civil War, the Great Depression, the Constitution 등과 같은 건물, 역사적 사건, 제도 등에 대한 이름도 있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The North Face 등과 같은 상표도 이름입니다. The Korean 좀비 등과 같은 별명도 넓게 보면 이름이라는 영역 안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것들이 모두 1대1로 대응되는 유일한 대상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고유명사의 간사 사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으로 대표되는 고유명사는 무관사와 정관사 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앞서 정리했듯이 고유명사는 기본적으로 무관사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정관사더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고유명사, 집합명사 등이 원칙적으로 무관사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정관사더를 적용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훨씬 더 빈번하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점은 고유명사에 정관사더를 적용하는 것은 특정한 유일한 계책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고유명사가 특정한 유일한 계책이기 때문에 정관사더를 적용하는 것이라면 모든 고유명사가 정관사더를 수반해야 하겠지만 고유명사는 무관사가 원칙이고 이에 따라 무관사가 적용되는 고유명사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유명사에 정관사더가 적용되는 이유는 영어라는 언어 자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특징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는 앞에서 정리한 혼동과 구별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파트 2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고유명사 파트 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